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 Y들은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의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는 것을 집중 특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위즈덤 센터의 황태순 수석 연구위원 그리고 김경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이른 아침부터 좀 바쁜 일요일이 됐습니다. 자, 황 의원님, 지금 오늘 이제 양쪽 모두 후보들이 이제 진영이 꾸려졌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 등록을 하고 이제 대권 레이스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 달도 채 안 남은 오늘이 왜 중요한 겁니까? 오늘 보면 오늘은 후보 등록하고 오늘 내일이 후보 등록 기간이고요. 예. 사실 공식적 선거 운동일은 그 다음 화요일부터입니다. 화요일부터인데 중요한 것은 오늘 첫 단추를 잘 꿰야 돼요. 오늘 보면은 오늘 내일 선거 등록 기간이긴 합니다만은 그 기간 중에 사실상 선거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특히 문재인 후보 진영 같은 경우는 그동안 안철수 후보와의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갈등을 극복하고 오늘 스타트를 하면서 제대로 된 모습을 갖다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되고 또 박근혜 후보 또한 보면 앞으로 24일 동안 어떻게 국민들에게 자기의 이미지를 갖다 호소하면서 지금까지 한 1년여 이상 사실상 1년여 이상 해왔던 그 선거 운동을 갖다가 최종 마무리하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민 유권자에게 표심을 호소하고 소구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저희들 중계차 가서 지금 생방송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의 후보 등록 대리인이 지금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왔습니다. 이정희 전 대표 그러니까 지금 현 그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가 첫 등록을 하네요, 후보로서는. 아마 첫 등록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지금 추첨함 있지 않습니까? 등록 순서 자체를 아마 추첨함을 통해서 추천을 해서 거기서 아마 최종적으로 누가 첫 등록을 하느냐가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첫 등록을 누가 하느냐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국민들에게 이제 포토라인에 서는 거고 이제 보여지는 모습이니까요. 그 후보 캠프 간에는 저 점도 상당히 좀 이렇게 치열한 어떤 경쟁 대상입니다. 그러면 각 이제 대리인들이 와서 누가 처음 할지 이제 순번을 뽑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순번법으로 보내는 사람을 그날 일진이 제일 좋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내보내기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운이 제일 좋을 것 같은 사람을 대리인으로 보내기도 한다. 그래서 만약 저 사람들이 이제 뽑아가지고 1, 2, 3위 순서가 정해지면 이제 대선 후보들이 직접 와서 후보 등록을 한다. 이런 거 실제 보면 9시부터 이제 등록을 받는데 저 2번 뽑아요. 네? 두 번 뽑아요. 왜 2번 뽑는 건가요? 한 번은 뽑기 위한 순서를 다시 한번 먼저 뽑습니다. 뽑기 위한 순서도 또 뽑아서 결정합니까? 그렇죠. 굉장히 보면은 아까 우리 김경진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보면은 등록하면 몇 분 차이 아닌데 굉장히 그런 부분에 우리 김 변호사 잘 아시네요. 출마 경험하신 분들은 압니다. 보면은 그날 보면 뭐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참모들 중에서 오늘 누가 뽑으러 갈지 좀 일진도 보고 사주도 보고 그래서 보냅니다. 어젯밤 꿈 잘 꾼 사람 한번. 참 평상시 후보들은 그냥 국민만 보고 민심만 보고 뚜벅뚜벅 가겠다 이렇게 이제 늘 얘기해왔는데 운칠기삼을 좀 믿는군요. 이제 운이 좋아야지 대통령이 된다 이런 걸 좀 믿는 모양이군요. 아닙니다. 운칠기삼이 아니라요. 사실은 운칠복삼을 믿습니다. 그 후보들 되면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게 뭐냐 대부분 기본적 테크닉이라든지 뭐 기본 자질 이런 부분들은 다 대동소이하거든요. 비슷하니까 중요한 것은 운 7배, 그날 복 3. 운칠 기삼이 아니라 운칠 복삼을 믿는 게 아마 그 후보자들의 그 심리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 두 후보가 언제쯤 등록을 할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민 기자. 네, 국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언제쯤 후보 등록을 한답니까? 네, 두 후보 모두 대리인이 후보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박근혜 후보 측은 서병수 본부장이 한 9시 반쯤 후보 등록을 하게 됩니다. 문재인 후보는 그보다 조금 더 늦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어제 하루가 두 후보 간에 약간 소관 국면이었다면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대결에 들어가는데요. 박근혜 후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대리인을 통해서 18대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합니다.
이어서 오전 10시 30분에는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후보 등록에 임하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오후 5시에는 직접 중앙선대위 회의를 주재하는데요. 조윤선 대변인은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변화를 위해 온 힘을 다해 뛰고 준비된 리더십을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 역시 오늘 후보 등록을 마친 뒤 또 안철수 전 후보 측을 끌어안는 방안을 짜는데 이 방안을 마련하는데 온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전 후보 측을 아우르는 제2의 통합 공동선대위를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구성한다는 구상인데요. 이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전 후보의 회동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문 후보 측의 선대위원장단은 총 사퇴를 결의하고 거취를 문 후보에게 백지 위임한 상태입니다. 문재인 후보 선대위는 오늘 저녁 본부장단 전략회의를 하고 구체적인 본선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모레부터 18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과 내일 후보 등록을 마치면 바로 다음 날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선거 하루 전날까지 모두 22일 동안 이루어지는데요. 이 기간에 신문, 방송, 광고를 비롯해서 후보자의 거리 유세, 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총력 선거전이 펼쳐집니다. 선거 6일 전인 다음 달 13일부터는 여론조사 발표가 금지됩니다. 투표는 다음 달 5일부터 엿새 동안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가장 먼저 합니다. 이어서 11일부터 나흘 동안은 이번 대선에서 처음 도입되는 이 선상 투표가 실시되고 13일과 14일에는 부재자 투표가 진행됩니다. 법정 TV 토론은 다음 달 4일과 10일, 16일 세 차례 열려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취재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 후보는 9시 한 30분쯤에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그보다 조금 뒤에 이제 후보 등록을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박 후보의 후보 등록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예. 야권에서는 단일화 카드를 갖고 맞섰습니다. 예. 박 후보는 특별한 카드 없이 뚜벅뚜벅 민생 행보를 했습니다. 예.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최종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 승자가 누가 될 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그 단일화 카드에 맞먹을 만큼 충분히 박 후보로서도 자기 할 만큼 지금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 지난번에 이제 NLL 문제, 또 인혁당 문제, 또 정수장학회 문제가 터지면서 이미 새누리당 쪽에서는 선거 전략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층을 기반으로 해서 이 보수층을 공고히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미세한 개가 봐도 그러니까 해당 전투를 개별적으로 이김으로써 결국은 최대한 득표를 통해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한다. 이제 이 전략하에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안철수 후보 사퇴 이후에 이제 새누리당에서 이제 대변인 논평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이렇게 단일화 합의 협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논평을 했는데. 아주 혹평을 했죠. 혹평을 했는데 갑자기 안철수 후보 사퇴 이후에는 사실은 안철수 후보 사퇴한 것이 민주당의 어떤 핍박이라든지 술수에 걸려서 사퇴한 것이다. 상당히 이 논평의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네요. 이제 이 분위기가 바뀐 것은 뭐냐면 결국은 현재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박 후보로 갈지, 문 후보로 갈지 아직 갈팡갈팡하다. 물론 이제 한 50% 이상 한 60, 70% 가까이는 이념 지형상 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 쪽으로 갈 확률이 크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또 이 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마음이 상한 지지자들을 최대한 좀 투표하지 못하게 좀 이렇게 투표 포기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중도층으로 떨어져 나갈 한 10%, 20% 남짓은 박 후보 쪽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지금 그런 이렇게 말씀들을 쭉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하나 우리가 꾸준히 이렇게 점수 따기 득점을 통해서 새누리당은 대통령 후보로 당선이 된다. 이 전략하에 가고 있는 것 같고 아마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프레임으로 갈 것 같은데 결국은 보면 NLL 정수장학회 문제가 다시 한번 터지지 않을까. 그 비슷한 구도들이. 첫째는 그러니까 너의 과거의 잘못을 가지고 서로 열심히 치고받는 모습들이 아마 계속 재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보수층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보수층을 기본적으로 공고하게 해놓고 그 상태에서 해당 영역에 있어서는 조금씩 진보적이고 조금 좋은 정책을 꺼냄으로써 그 영역의 사람들을 이렇게 흡입하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보수를 기반으로 하되 그렇다고 해서 개별 강론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보수만은 아닌 그런 정책들이 새누리당에서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박 후보를 상대로 과거사 얘기, 정수장학회 얘기, 유신 얘기를 또 꺼낼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요.
새누리당 진영에서는 그럼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는 어떤 구도로 좀 공격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뭐 어제 보면 마침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입당하면서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그었죠. 예. 모양의 일부를 보여줬습니다. 뭐냐니까 김대중, 노무현 10년으로 이어지는 그 10년 정부를 갖다 좌파 정권으로 일단 개념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좌파 정권 10년 하에 10년 기간 중에 우리가 좀 북한이 이제 핵을 개발하고 등등등 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좌파 정권의 어떤 재집권을 극력 저지하고 위해선 21세기의 비전을 가진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내가 돕겠다는 것이 이제 이회창 전 대표의 말씀인데요. 예. 바로 이것이 이제 새누리당과 이제 박근혜 후보 진영의 아마 전략일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저쪽에서 박근혜 후보 정수장학회 이런 문제를 갖다 걸고 들어온다면 우리는 분명히 노무현 대 박정희, 박정희 대 노무현, 즉 망자 대 망자의 싸움이죠. 그런 식으로 노무현 정권 5년, 특히 5년 동안에 보면은 참여정부 5년 동안 문재인 후보는 거기에 어쨌든 간에 직간접적 책임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 2차례에 걸친 수석, 그리고 또 한 차례 대통령 실장으로서 아까 조금 전에 김경진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NLL 문제 갖고는 특히 그 당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 자격으로서 분명히 깊이 관여되어 있고 그와 같은 문제들, 그리고 이념적 그런 좌파 정권으로 흐르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분명히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 5년 참여정부 5년이 노무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역사 평가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지나가고 유보되어 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집중적으로 거론하겠다는 것이 아마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후보 진영의 아마 논리고 아마 그 대응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요. 긴박했던 금요일 날 안철수 후보의 후보 사퇴 내용 그리고 이에 대한 문재인 후보, 박근혜 후보 측의 입장도 차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언을 했는데요. 결국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가 됐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이번 그 결과는 문재인 후보와 또 민주당의 그 구태 정치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안철수 후보는 그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의 이런 그 모습이 국민들을 참 이런 모습에 혼란스러워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그 국민이 바라는 그 변화를 실현하고 또 바로선 그런 그 정치를 구현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해서 앞으로 반드시 그것을 실천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 결단을 하신 데 대해서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메시지를 정리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정치 혁신과 새 정치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안철수 후보의 진심과 새로운 시대를 향한 염원을 정권 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그동안 안 후보와 협의한 새정치 공동선언과 경제복지정책, 통일외교 안보정책을 실천하는 데 최우선의 순위를 두겠습니다. 안 후보께는 정중한 예의를 따로 갖추겠습니다. 그동안 후보 단일화를 위해 저희 두 후보를 성원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국민 모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참 안철수 후보의 예상치 못했던 후보 사퇴 그리고 이제 박 후보 문재인 진영에서는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아마 금요일 저녁입니다만은 모두가 당황했을 겁니다. 그날 저녁 한 8시 20분경이죠. 근데 그 전에 갑자기 보면은 뭐 이제 그 당시 안철수 후보 조만간 기자 회견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모두들 이제 보면 하루 종일 협상단 간에 참 치열한 싸움이 있었고 또 대리인들 간에 4시간에 걸친 대화가 있었는데 결렬된 가운데 결국 이제 안철수 후보가 직접 나서서 문재인 후보에게 단판을 요구하는 후보 간 단판할 거로 다들 그렇게 예상을 단판을 요구하는 얘기를 하지 않겠는가 모두가 그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그리고 마치 그날이 이제 금요일 저녁이니까 조금은 모든 사람들이 약간은 느긋한 표정으로 TV를 보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단일 후보는 문재인입니다. 제가 후보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무리 험난하고 새 정치의 꿈은 일시 접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험난한
길이 있더라도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하면서 뭐 울먹거리고 또 뭐 아무래도 생방송으로 나오다 보니까 뭐 지지자들, 뭐 측근들 이런 참모들 목소리에서 뭐 안 됩니다 하는 막 고함소리가 터지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당혹했죠. 이렇게 깜짝 행보를 보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깜짝 행보를 보인 게 아니라 깜짝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 거죠. 뭐 행보를 보였다는 것은 어떤 의도적으로 그렇게 뭘 했다기보다는 보면은 아까 보면 물론 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뉘앙스 자체가 민주당의 어떤 노회한 술수와 어떤 핍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물러나지 않았느냐 하는 뭐 그런 어떤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실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에 처음 들였고 사실 안철수 후보가 본격적으로 정치를 한 것은 지난 9월 19일입니다. 대선 후보 출마 선언한 직후니까 그 이후 66일 만에 이제 사퇴를 했는데요. 66일 만에 사퇴를 했고 또 18일 동안에 후보 협상 기간 중에 아마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었던 그런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아마 그 최근에 와서는 지지율도 좀 하락하는 데다가 특히 보면은 지난 수요일이죠. 그 TV 후보자 간 TV 토론에서 또 그 TV 토론 끝나고 평가도 좀 보면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안철수 후보가 당초 정치 쇄신을 갖다 기치로 내걸고 나와서 그야말로 정권의 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낡고 시들고 병든 정당 정치의 판을 뒤엎고 그야말로 새 정치를 열어야 된다는 그러한 것들이 어떤 돌풍을 일으켰는데 후보 단일화에 어떤 협상에 들어오면서 좀 지지율이 빠지고 특히 중도 중간 무당층들이 좀 이탈하는 기미를 보였어요. 뭐 그런 가운데 여러 심리적 압박 그러다 보니까 그런 최종적으로 마지막 그 전날 박선숙 총괄 본부장을 통해서 최후 통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마지막 제안이다. 받아들여라. 근데 민주통합당 쪽에서는 안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보면 지리하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저쪽에서 더 벼랑 끝 전술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면 나는 25일 날 독자적으로 등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결과 그것은 지지와 표로서 심판받겠다.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탁 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앞서 저희 취재기자가 9시 한 30분쯤에 잠시 뒤에 박근혜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조금 수정이 됐습니다. 늦어져서 10시 45분쯤에 박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할 것 같고요. 문재인 후보도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그 뒤에 이제 후보 등록을 할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 얘기를 잠깐 했는데 안철수 후보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야권 승리, 정권 교체를 위한 대결단을 한 겁니까? 김경진 변호사는 어떻게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켜보고 있으면 이분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한번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킨다.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6일 날 안철수 문재인 최초 협의 당시에 후보 등록 이전까지는 반드시 단일 후보를 선출해서 단일 후보 한 사람만이 등록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본인이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10월 23일 저녁까지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마지노선까지도 심지어 이 뽑는 방법에 대해서 룰 자체도 협의가 안 되니까 결국 뭐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 말대로 본인이나 아니면 문재인 후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사퇴하는 수밖에 없는데 방금 황태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후보 쪽에서 오히려 벼랑 끝 전술 경우에 따라서는 3명이 공이 같이 등록할 수도 있다. 본인 후보 등록을 강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는 그렇다면 내가 포기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이제 또 한 가지가 크게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이 과거는 어떤 정권 쟁탈의 전쟁이고 사실은 총이 없는 일종의 혁명의 성격이거든요.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등장한 안철수 현상의 배경은 현재의 정당 정치 구조라든지 패턴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고 하는 거기서 동력이 생겨서 지금 안철수 현상이 여기까지 온 건데 그 동력이 현재의 정당 정치 구조를 뛰어넘기까지는 힘이 부족했다. 이것을 안철수 후보 본인도 아마 뼈저리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 정도 선에서 멈추고 다음 선거라든지 다음 정치의 과정을 기약하겠다라는 현실적인 계산도 좀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후보에게도 상처가 남지 않았습니까?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라면은 문 후보에게도 상처가 없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 좋은 그림은 최소한 마지막 순간에 두 분이 밀실에서 한두 시간이라도 이렇게 진지한 수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끝나고 나서
카메라 포토라인에 서서 이렇게 서로 덕담을 나누면서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고 예. 아름답게 비춰졌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박원순 시장에게 양보할 때의 예. 모습이 이번에 사실은 전혀 안 나왔는데 사실 보면 안철수 후보도 인간이고 예. 또 본인을 따르는 많은 지지자들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인간적인 섭섭함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참 묘한 분위기였습니다. 섭섭한 듯 그러나 뭔가 결연한 듯 보였던 안철수 후보의 사퇴 기자회견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백의종군할 것을 선언합니다. 단일화 방식은 누구의 유불리를 떠나 새정치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와 저는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단일화 방식을 놓고 대립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단일 후보는 문재인 후보입니다. 그러니 단일화 과정의 모든 불협화음에 대해서 저를 꾸짖어 주시고 문재인 후보께는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예. 안철수 이제 교수라고 불러야겠죠. 이제 다시 이제 교수도 이제 사퇴했으니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럼 뭐라고 부릅니까? 전 후보라고 불러야 안철수 박사죠. 안철수 박사. 예, 알겠습니다. 호칭도 좀 어려워졌습니다. 네, 안철수 전 후보가 좋겠네요. 예. 안철수 전 후보가 사퇴 기자회견하면서 굉장히 감정이 북받쳤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뭔가 아까 김경진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끝까지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한 그런 미안함도 있고 지지자들에 대한 그리고 현실적인 그런 벽도 좀 느꼈던 것 같고 아주 복잡한 그런 심사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한 심사 아니었겠습니까? 예. 보면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 지난해 9월 달 처음 나와서 보면은 그런 얘기했었죠. 바둑 한 판을 배워도 책 50권을 읽고 바둑을 처음 두기 시작했다. 막 예. 매사에 신중하고 준비를 거듭해서 이제 시작하는 분인데 예. 나름대로 아마 시작할 때는 완주를 생각했을 것이고 정치 쇄신, 정치 혁신에 안철수 바람을 갖고 아마 질풍노도와 같이 12월 19일까지 가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김경진 변호사님 아주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열심히 뛰다 보면 우리 이런 거 있죠. 다리에 힘 빠져서 마지막 못 뛸 때 예. 고지가 바로 저긴데 다리에 힘 빠져 죽어도 못 올라갈 때 이제 이것이 바로 나의 한계로구나 느꼈을 때 그때 느끼는 그런 다 복잡한 심정이지만 안철수 후보의 심정이 아니었겠는가 한번 짐작해 보고요. 아까 이제 보면 이제 김경진 변호사님하고 또 우리 최 앵커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이왕이면 좀 멋있게 좀 문재인 후보한테 좀 힘을 실어줘야지 좀 그 마지막 대목에 문재인 후보를 성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말 외에는 좀 더 모양 좋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는 안철수는 없습니다. 왜? 예. 10년 전에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하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물론 그때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만은 두 분이 뭐 이렇게 완샷도 그 직전에 완샷도 러브샷이라고 그러면 러브샷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만약에 두 분이 최종 담판한다고 어디 뭐 또 달개비 그 식당 가서 또 한두 시간 얘기해서 나왔다면 당장 새누리당에서 밀실 야합이라고 아마 바로 공격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면 그 덤토기를 갖다 안철수는 바로 구태의연한 정치를 극복하겠다던 안철수가 바로 가장 구태의연한 밀실 야합의 한 주인공으로 전락하는 순간이 되고 말아요. 즉 안철수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때문에 안철수는 이번에 문재인에게 100% 가서 문재인을 도와주십시오. 문재인을 지지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지지합니다가 아닙니다. 성원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항상 오죽하면 안철수한테 남은 것은 국민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다 국민들께 성원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이제 끝나고 말았는데요. 즉 안철수는 자기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나가면서도 문재인에게 대한 최소한의 약속만 지키고 결국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가 추구했던 어떤 정치 쇄신의 뜻, 정치 쇄신의 철학, 비전을 갖다 보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보면 새누리당은 사실은 많이 개혁돼야 될 대상이고 민주당 역시 개혁의 여지는 충분히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보다는 조금은 낫다. 예. 그래서 현재의 어떤 상태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어떤 성원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새로운 정치 또 새로운 어떤 미래 가치를 위한 역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의 가치는 분명히 따로 있다. 예. 이제 그런 점을 저 어떤 행동, 저 단독 기자회견을 통해서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향후에 안철수 후보가 과연 그러면 문재인 후보랑 전국 곳곳을 같이 다니면서 지지 유세를 할 것이냐. 네. 그 점에도 물론 이제 안철수 후보가 휴식을 취하면서 이제 조금 구상을 가다듬어야겠지만 저 상황으로 본다면 그럴 가능성은 비교적 적다. 예. TV 연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 두세 번 정도 어떤 현재의 정권 교체의 필요성 그리고 뭔가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은 역설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완결된 형태의 어떤 정치 개혁체는 아니다. 예. 그런 점들이 분명히 부각되는 어떤 그런 선에서 지지의 어떤 호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가 되긴 됐는데 야권 지지자들이 갈망했던 아름다운 단일화에서는 조금 몇 프로 부족한 단일화가 됐고. 예. 자, 그럼 다시 한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오늘 후보 등록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민 기자. 네, 성관입니다. 앞서 박 후보가 9시 30분에 등록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10시 45분으로 늦춰졌어요. 네, 시간이 박 후보가 기자회견을 당사에서 한 바로 직후인 10시 45분으로 미뤄졌습니다. 박 후보는 오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하고 18대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애초 9시 반에 하기로 했다가 이것을 기자회견을 한 이후인 직후로 잠시 미뤘습니다. 또 이어서 오후 5시에는 직접 중앙선대위 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일단 시간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전에는 아무 일정이 없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안철수 전 후보 측을 끌어안는 방안을 짜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안 전 후보 측을 아우르는 제2의 통합 공동선대위를 일면 이번 주 내에 구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지금은 이정희 의원 측의 김재현 의원이 지금 후보 등록을 위해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통해서 좀 후보 소식 들어봤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오전 10시 45분쯤에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그 전후로 후보 등록을 할 것 같습니다.